이번 시간에는 모 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장 8절 단일 모 비율의 검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 비율이라는 것은 이항 실험을 했을 때 그 성공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항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항 실험의 성공률, 그 성공률이 어떤 특정한 값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은 양측 검증이 되고요. 또는 크다, 작다라는 걸로 구분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단측 검증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항 분포의 그 모수, 즉 모 비율이 있죠. 모 비율을 P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 모 비율을 P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것은 P라는 값이, 즉 모 비율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값, P0라고 할까요? 그 P0보다 크다, 또는 P0보다 작다, 또는 P0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을 검증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립가설은 세 가지로 P가 P0보다 크다, 또는 P가 P0보다 작다, 또는 P가 P0와 다르다.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떤 경우가 되던 귀무가설 H0는 P는 P0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표본이 소규모일 수도 있고 대규모일 수도 있겠죠. 그 각각에 따라서 검증을 하시면 되는데 대규모일 때하고 소규모일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규모 표본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우리 앞에서 추정에서 배웠죠. 구간 추정하는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대규모일 때의 모 비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자, 그럴 때 그 통계량 p hat, 즉 n분의 x라고 표현되는 값이 있죠. 이 값이 만약에 우리가 표본을 대규모로 선택을 했을 때 대규모 표본이 되면 이것은 중심 극한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Z분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값이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소규모 표본이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이 값, p hat이라는 이 값이 따라가는 아주 좋은 분포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표본일 때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P 값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규모인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소규모다 대규모다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냐 30보다 작으냐라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소규모다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 작은 그런 경우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P값이라는 걸 이용을 할 텐데 이 P값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가 되면 우리는 P값을 쓸 거고 실제적으로 P hat, n분의 x라는 값을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P hat을 이용하는 것은 대규모일 때 이용을 할 거고요. n분의 x 대신에 직접 그 이항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이 x를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비교하려는 값 P가 P0다라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가 그렇지 못할 건가라는 걸 결정할 거죠. 그때 이 귀무가설이 얘기해 주는 이 X라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 X는 이항 확률 변수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항 분포의 평균, 뮤는 N 곱하기 P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때 P가 P0이다라는 것, 즉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NP0, P에다 P0를 대입하면 평균은 NP0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그 평균 NP0, 그것하고 이 X의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러면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표본의 크기가 대규모냐 소규모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가지고 할 거냐 P값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소규모가 되는 경우에 P값을 이용하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X라는 값은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알파값, 즉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주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알파라는 그 유의 수준에 맞춰서 여기 유의 수준이고요. 유의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기각력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P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규모 표본에서 P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립가설이 P가 P0보다 작다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대립가설이 P가 P0보다 작다라는 경우도 귀무가설은 P는 P0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P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앞에서 정규분포 얘기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같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P값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P가 P0보다 작은 경우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분포가 있다면 그 분포의 왼쪽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왼쪽 꼬리니까 검정 통계량, 그 검정 통계량 Z0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왼쪽 부분에. 그렇죠? 여기 검정 통계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P값을 어떻게 결정했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P값이라는 것은 Z가 Z0 여기 이것 이하에 있는 이 왼쪽 꼬리 이 부분에 있을 확률을 P값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 즉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P Z가 Z0 이하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넓이 이것이 바로 P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식으로 우리는 Z분포는 아니니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Z0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귀무가설,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거지요. 그렇죠?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을 Z0라는 통계량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귀무가설은 P가 P0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야 되겠죠. P가 P0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즉 귀무가설의 주장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꼬리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직접 X의 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표본에서 계산한 X의 값이 있겠죠. 여기 소문자 X를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성공 횟수다.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값입니다. 표본에서 조사한 값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 P가 P0다라는 이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 X, 확률 변수 X, 대문자 X로 썼어요. 이것의 값이 표본에서 얻은 이 소문자 X 이하가 되는 확률, 왼쪽에 있는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P값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됐어요. P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P가 P0보다 작다. P가 P0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할 때 그럴 때에는 P값을 이렇게 계산한다. 어렵지 않죠? P가 P0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P가 P0였을 때 그래도 X가 X 이하가 되는 확률. 어렵지 않죠? 이렇게 P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P값이 결정됐으니까
P값의 정의가 뭐였어요? 예,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그 알파, 유의 수준 알파의 최소값이었죠.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알파의 최소값이다라고 했으니까 P값, 거기부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오른쪽으로는 다 기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값이라는 것이 알파의 최소값, 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알파의 최소값 하는 거니까 P라는 이 값보다 알파가 이상이 되면 기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파라는 유의 수준이 예, 이 P값 이상이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즉 P값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P값이 정해진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각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죠. 예,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경우는 이제 다 씌워졌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예, 대립가설이 P가 P0보다 크다.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P0보다 P가 큰 것처럼 조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표본 자료를 통해서. 자, 그럴 때 이 주장을 할 때 예, P값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귀무가설은 P는 P0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오른쪽 꼬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오른쪽 꼬리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검정 통계량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조건으로 두고요. P가 P0였을 때 이제 오른쪽 꼬리니까 X의 값이 표본에서 얻은 이 소문자 X, 표본에서 얻은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오른쪽 값이 계산되겠죠. 예, 이것을 P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예, 이렇게 P값이 결정되고 나면 예, P값 기억하시고요. P값이 결정되고 나면 예, P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예,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예,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예,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항상 예, 알파가 P 이상일 때, P값 이상일 때, 예, 유의 수준 알파가 P값 이상일 때 기각해 버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예, 대립가설이 P가 P0와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겠죠. 역시 귀무가설은 P가 P0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는 이 값이 P0보다 커서 다를 수도 있고 그 값이 P0보다 작아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죠. 그래서 양측 검정이니까 양쪽을 모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에서 얻은 값 X가 그 평균, 예, 주장하는 그 평균 NP0보다 작을 때도 있고 표본에서 얻은 값 X가 그 평균 NP0보다 클 때도 있겠죠. 그렇죠? 작아서 다를 때도 있고 커서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작아서 다르다 그러면 왼쪽 꼬리니까 그 왼쪽 꼬리 양측 검정일 때 P값은 그 왼쪽 꼬리의 2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예, Z분포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왼쪽 꼬리니까 이 왼쪽 꼬리 넓이의 2배를 P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렵지 않죠. 아까 작은 케이스 단측 검정일 때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귀무가설 이것을 조건으로 주고요. P가 P0인데 왼쪽이니까 이 우리가 계산되는 그 확률 변수 X의 값이 표본에서 얻은 값 소문자 X 이하가 되는 확률 그것을 2배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양측 검정이니까 왼쪽 꼬리 2배. 예, 그것이 P값이다. 그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 유의 수준 알파가 P 이상이 된다. P값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 다르다라는 주장이 예, X가 NP0 그 평균보다 크게 나와서 이거 다른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큰 값이 나오는 표본을 얻었으니까 자, 그럴 때에는 역시 오른쪽 꼬리가 되겠죠? 예, 큰 값이니까.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 그 넓이의 2배를 해주면 예, 그러면 그 값이 P값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귀무가설 P가 P0다라는 거 대입하고요. 예, 그럴 때 X가
표본에서 얻은 그 x값, 소문자 x, 그것 이상이 되는 확률, 그것의 2배다. 어렵지 않죠? 예, 마찬가지로 기각하는 그 경우는 예, 알파가 p 이상이면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예, 모 비율의 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한 표본이 그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아서 소규모일 때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소규모일 때는 그냥 이항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직접 계산한다. 그렇지 않죠? 예,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p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정규분포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z0 오른쪽 또는 z0 왼쪽.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예, 다른 경우 양측일 때는 큰 값으로 달랐다 그러면 Z0 오른쪽에 2배, 작은 값이 나와서 달랐다 그러면 Z0 왼쪽에 2배. 예, 똑같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규모 표본일 때 비율 검정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말을 첫 번째, 예,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대립가설은 P가 P0보다 크다, P가 P0보다 작다, P가 P0와 다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때 귀무가설은 P가 P0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유의수준 알파를 먼저 정할 수도 있고요. 유의수준 없이 P 값을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기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우선 유의수준을 정한다 그러면 유의수준을 먼저 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P 값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유의수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수준이 정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검정 통계량 하는 것은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거고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P가 P0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비율 P가 P0를 따라가는 그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표본에서 성공 횟수 X를 계산을 했죠. 예, 이렇게 표본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표본에서 계산을 하고 그때 우리가 계산한 P값, 그 P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P값에 근거해서 판정을 해주면 돼요. 유의수준이 먼저 정해졌다면 그 유의수준 알파가 P값 이상이 되면 예,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0.9 한번 보세요. 한 건축업자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리치먼드사에 신축된 모든 주택의 70%의 0.7, 70%의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주장을 의심해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이 값이 P0가 되겠죠. 그렇죠? 비율이니까. 이 도시에 신축된 주택 15채를 무작위로 추출을 했어요. 표본 추출을 크기를 15개로 했으니까 3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규모가 됩니다. 소규모 표본을 추출한 거죠. 15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그 결과 8채의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다. 예, 표본 조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축업자의 주장, 70%의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유의 수준을 주었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0.10으로 주었네요. 0.1. 그렇죠? 유의 수준 0.10으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동의할 수 있겠냐라는 거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장하고 다르다,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양측 검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다 있어요. 양측 검정을 할 건지 단측 검정을 할 건지. 예, 그걸 문제에 제시해 줄 거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처럼 동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양측 검정입니다. 단측 검정일 때는 이 값보다 큰 거 아니냐? 이 값보다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풀어볼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표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P값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P hat, 표본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 hat을 계산했더니 우리 n분의 x 계산을 해봅니다. 15채를 조사를 해서 8채가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설비가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는 그 비율은 15분의 8이에요. 즉 계산하면 0.533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P햇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주장 0.7하고 다르지요. 그렇죠? 예, 이 값이 0.7보다 작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다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대립가설은 0.5333 하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P는 0.7은 아닐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때 귀무가설은 P는 0.7이다. 이렇게 되고요. 다 됐죠? 유의수준 알파는 0.10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 예, 그 값은 모비율 P가 0.7인 그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표본에서 얻은 성공 횟수, 표본에서 얻은 값, 소문자 X, 이 값은 8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P0가 주장하는 그 평균 NP0, 15채를 조사를 한 거니까 15 곱하기 P0 주장은 0.7, 그렇죠? 그렇다면 15 곱하기 0.7은 10.5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본에서 계산한 이 값이 NP0, 그 평균 10.5보다 작지요. 8이 10.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NP0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양측 검정인데 X가 NP0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니까 왼쪽 꼬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왼쪽 꼬리가 될 텐데 양측 검정이니까 P값은 왼쪽 꼬리 넓이 2배를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P값을 계산합니다.